아이가 아픈데 병원을 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여행을 오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 사람이 다가와서 종이 쪽지 하나를 주고 갑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미국인 여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엠마입니다. 남편과 저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글로벌 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글로벌 기업이라서 미국뿐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일했고 현재는 미국에서 근무 중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나라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 중에도 오늘은 각 국가의 의료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의료비가 비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미국의 건강보험은 민간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한 보험사에 따라 혜택과 가격이 달라서 평소에 많은 돈을 내고 보험에 가입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병원비는 정말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다고 병원을 가기보다는 집에 상비약을 구입해 놓고 약으로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은 전부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건강보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세금으로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가는 일부였고 문제는 의료의 질이 높지 않은 경우도 많고 예약을 하고선 대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을 여행하면서 겪은 일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딸 미셸이 있는데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가족이 조금 멀긴 하지만 한국으로 여행을 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듯 미셸도 한참 케이팝에 빠져서 한국 가수가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보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음악에 맞춰서 열심히 춤을 추는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한국 아이돌의 춤은 꽤 정교해서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데도 열심히 춤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셸이 좋아하는 한국을 가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여행은 시작되었고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고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케이팝밖에 몰랐던 저와 남편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놀랐어요. 엄청난 규모의 공항의 첨단 시설과 깨끗한 환경이 환상적이었어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입국 수속도 너무 빠르고 편리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 공항을 가봤다고 자부하는데 이렇게 빠른 곳은 한국이 처음이었습니다. 미셸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해서 저는 미셸을 데리고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각오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공중화장실이라는 건 더럽고 냄새가 났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의 화장실은 바닥이 반짝였고 화장실의 조명은 밝고 실내 장식도 예뻤습니다. 아이가 화장실에 들어간 동안 저는 화장실이 신기해서 구경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이라니 놀랐어요. 직장 동료가 중국으로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공중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밖에 나가서는 화장실을 못 가겠더랍니다. 더러운 걸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그 동료는 숙소에 돌아올 때까지 목이 마른 것도 참으며 화장실을 안 가려고 했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옆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 기대가 없었는데 저는 정말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으러 세면대로 갔는데 아이의 높이에 맞춰진 세면대가 있었어요. 아이가 손을 뻗자 자동으로 물이 나와서 제가 도와주지 않았는데 손을 깨끗이 씻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위해서 이런 맞춤 서비스 시설이 있다니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숙소로 가기 전에 우리 가족은 배가 고파서 먼저 식사하고 가자고 했어요. 공항에는 다양한 음식점들이 있었는데 음식점의 실내 장식이 한국의 전통 가옥의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었어요. 공항에 있는데도 한국을 여행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중 한국의 비빔밥을 파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식당 테이블마다 고가의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어서 앉은 자리에서 주문할 수 있었어요. 자리에서 주문하고 바로 카드로 결제까지 되는 시스템을 보고선 미국보다 기술력이 첨단이라서 놀랐어요. 하지만 우리 미셸이 의자에 앉았는데 아직 키가 작아서 식탁이 너무 높았어요. 남편이 어쩌지 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어린이용 의자가 혹시 있나 찾고 있었어요. 미국이었다면 그런 의자도 잘 없고 직원에게 말해도 잘 갖다가 주지도 않고 불친절해서
그냥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음식점의 직원이 어린이용 의자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셸에게 여기 앉으라고 해주셨어요. 저는 말도 안 했는데 어린이용 의자를 들고 온 직원분이 아주 고마웠습니다. 직원은 우리 미셸에게 어린이용 접시와 숟가락과 포크를 앞에 놓아주었어요. 한국에는 직원에게 팁을 주는 문화도 없다고 했는데 친절한 직원의 태도에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미국이었으면 이런 서비스를 했으니 팁을 후하게 달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는 태블릿의 메뉴를 사진으로 보며 비빔밥과 불고기를 시켰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저희 자리로 로봇이 음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귀여운 로봇이 쟁반 위에 우리가 시킨 음식을 가지고 오는데 미셸은 보자마자 놀라고 즐거워서 비명까지 질렀어요. 자기도 로봇을 만져보고 싶다고까지 했습니다. 비빔밥은 채소와 밥이 잘 어우러져서 맛있었고 잘 익힌 불고기는 달콤한 양념과 함께 미셸이 너무 좋아하면서 먹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인천공항에서 맛있는 식사를 즐기고 서울의 숙소로 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공항은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이 바로 공항과 연결되어서 너무 편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편하게 도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교통이 연결된 경우가 드물어서 택시를 타거나 몇 시간에 한 대씩 다니는 버스를 타거나 그래야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정말 많은 교통편이 공항과 연결되어 있어서 원하는 걸 골라서 갈 수 있다니 편의성이 좋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도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원하는 버스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 키오스크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한국 직원이 옆에서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나라였으면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대신 서비스 요금을 받았는데 한국은 그런 것조차 없이 친절하게 우리의 승차권을 살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버스가 도착했는데 버스 앞쪽에 귀여운 캐릭터 얼굴처럼 눈이 달린 거예요. 미셸은 버스를 보자마자 좋아서 저거 좀 보라고 소리를 쳤어요. 버스가 그렇게 귀여운 모습인 걸 처음 봐서 우리는 너무 기분이 즐거워졌어요. 너무 편하게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버스를 타고 숙소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버스 밖으로 한국의 모습이 보였는데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한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선진국이고 발전한 나라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우리는 체크인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밖에서 기다려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착한 숙소에서는 아직 시간이 안 되었는데도 이미 숙소 정리가 끝나 있으므로 일찍 체크인 시켜주었어요. 다양한 나라를 여행해봤지만 일찍 들어가려면 추가 요금을 내거나 숙소가 비어 있어도 들여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숙소 청소가 끝났다고 이렇게 빨리 체크인해주다니 굉장히 유연함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생각지도 않게 숙소로 일찍 들어가서 편하게 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숙소에서 쉬고 있던 우리 딸 미셸이 갑자기 구토했어요. 처음에 너무 놀랐지만 가지고 있는 상비약이 있어서 약을 먹이고 조금 후에 괜찮아지겠지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이는 구토를 계속했고 그 후에는 탈수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하자 우리 부부는 당황했어요. 병원을 찾아가야 하느냐는 생각에 머리가 아파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의료비가 정말 비쌌거든요. 유럽은 미국보다는 사정이 괜찮았지만 의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며칠 전부터 예약해야 겨우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를 만나기 전에 자연치유가 되겠다는 농담까지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병원은 정도가 심했어요. 의사를 만나는 것도 힘든데 진찰의 기본 비용에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별말도 안 되는 내용의 청구를 하기도 했어요. 미국에서 정말 유명했던 사건은 의사를 예약 후에 긴 기다림 끝에 만난 여성이 있었는데 그 사실이 기뻐서 눈물을 흘립니다. 몸도 아픈데 기다림이 너무 긴 까닭이었죠. 하지만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40의 비용을 추가로 청구했다는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진단서에는 환자가 감정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이유로 비용이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이니 어린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비용 청구에도 어쩔 수 없이 그 비용을 모두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행 중 우리 아이가 아픈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숙소 직원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아이가 갈 수 있는 소아과의 약도와 병원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한국 소아과를 갈 준비를 하고선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였습니다. 그 각오라는 것은 비용이 아주 많이 나올 것이라는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한국 병원이 처음이기도 했지만 미국 병원과 다를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숙소에 직원이 알려준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원이라는 게 알코올 냄새며 어두운 분위기가 안 아픈 사람이 들어가도 아플 것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미셸은 극도로 병원을 가는 걸 싫어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소아과로 들어갔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조명부터 환하고 병원은 무서워하는 아이를 위해서 벽에는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져 있고 분홍색과 하늘색 등 예쁜 파스텔색의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곳곳에 예쁜 그림책과 장난감이 놓여 있어서 이곳이 병원이 아니라 놀이터 같이 보였어요. 우리 미셸도 아파서 힘들어하면서도 병원을 보자 신나 보였어요. 미셸은 토끼 인형이 마음에 들었는지 보자마자 토끼 인형을 팔에 안고서 얌전히 차례를 기다렸어요. 우리 차례가 되자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살면서 그렇게 친절한 의사 선생님은 처음 만나봤습니다. 미셸에게 매우 아팠지 하면서 너무나 다정하게 친구처럼 진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찰 도중 미셸은 몸이 아팠는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미셸을 달래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먼저 아이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말은 몰랐지만 그 친절함에 미셸은 진정하는 게 보였어요. 아이를 달래는데도 아주 익숙해 보이는 게 전문가처럼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미셸이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서 힘이 들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났으니 약을 먹고 푹 쉬면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셨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이에 맞춰서 진료해주니 당연히 진료비가 아주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되었어요. 그렇게 결제하려고 갔는데 저는 결제 비용에 크게 당황해서 직원에게 이게 가격이 맞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네요. 진단서를 보니 딱 진찰비만 청구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적은 돈만 진찰비로 내면 되었어요. 미국이었으면 환자에게 친절하게 대한 것까지 모두 돈으로 환산했을 텐데 한국 의료의 정직함에 놀랐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왕처럼 군림했는데 한국은 환자를 위하는 태도가 대단했어요. 유럽에 있을 때도 미국보다는 사정이 좋은 유럽이었지만 의사를 만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열이 40도가 넘을 정도로 심하지 않으면 만나주지도 않아서 마음대로 병원을 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미셸은 처음 진찰 이후 많이 좋아졌지만 완치를 위해서 몇 번 더 병원을 갔습니다. 그 후에도 병원비는 비싸지 않았고 미셸은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의 초등학생 아이들도 몇 명 와 있었어요. 놀라운 건 아이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미셸에게도 친근하게 말을 걸었고 우리 딸은 갑자기 한국인 친구들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셸은 그 소아과가 무척 마음에 들었는지 병원에서 놀고 싶다고 가기 싫다고 해서 곤란하게까지 했어요. 이렇게 환자를 생각하는 한국의 병원에 놀랐고 미국은 한국 같은 의료 시스템이 없다는 게 슬퍼졌어요. 한국은 의사들도 친절하고 실력도 뛰어난데 환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어요. 미국은 의사들이 불친절하고 비싸고 미리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파도 만날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집에는 다양한 종류의 상비약을 준비해 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잘 사는 미국이 이래서 당연히 다른 나라도 이런 줄 알았습니다. 서유럽에 살 때도 미국과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서 당연히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을 왔더니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의료 강국이었어요. 아플 때 편하게 병원을 올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큰 행복이라는 생각에 한국에서 살고 싶어지기까지 했어요. 어른은 모르겠는데 아이의 경우는 아픈 경우가 많은데 미국으로 돌아가면 지금처럼 병원에 가는 것도 힘들 것 같아 정말 걱정이 되네요. 한국의 소아과 덕분에 우리 미셸은 건강해졌고 우리는 즐겁게 한국 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여행지로 한국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엠마 씨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에 살다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걸 잘 모르게 되는데 엠마 씨의 다양한 나라 경험을 보면
병원을 아플 때 갈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것이구나 느끼게 합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